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끝내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56번까지 있는데요. 이번 시간 12번입니다. 이거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카페 네이버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도 유익한 자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지도 감독 사유입니다. 옛날에는 지도 감독 사유에 보면은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던 없던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고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독 사유가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정기검사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인데요. 자, 먼저 지도감독관청을 보면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이고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수원시, 그 다음에 안산시, 안양시, 창원시, 예를 들면 청주시, 포항시 이런 경우, 즉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관청 아닙니다. 도지사가 아닌,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들 있죠.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서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안산 같은 곳, 이런 곳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부지회도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부는 시도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지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그리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지부 및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지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지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하지만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감독 사유하고는 조금 상관없는데요. 이 암기 프린트는 2장에다가 모든 걸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백이 있으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정리했습니다. 요건 지도감독하고는 상관없는데 시험에 잘 나오죠.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즉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앞에 건이 건축법 아니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은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는 주택법, 택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아도 분양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사실
분양권은 거의 없죠. 건축법은 시공 보증이 안 되니까 다 지어놓고 분양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3회 때 무려 9문제 출제됐죠. 32회 때 8문제 출제됐습니다. 요거 30회 때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주택법, 근공도시, 빈산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급계약, 그리고 매매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처음에 공급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매매할 때도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에 매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번이 답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있기는 있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을 뺀 나머지 군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아닙니다. 이건 주택이 아니고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임대차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2번이 신고 대상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맞습니다. 4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을 하는 건물 매매계약입니다. 건물, 주택, 토지 전부 다 매매계약은 전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